인공지능으로 글 쓰고 아이디어 짜고 문제 해결까지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참 AI랑 작업하다가 문득 화면을 딱 봤는데 잠깐만 이거 진짜 내 생각 맞나? 하는 그런 서늘한 느낌이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건 내 생각인가? 아니면 AI의 생각인가?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워낙 그럴듯하니까요. 어느 순간 내 생각과 AI의 논리가 뒤섞이면서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편리하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각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런 걱정은 항상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문자가 생기면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할 거라고 걱정했고, 계산기가 나오니까 암산 능력이 없어질 거라 했고, 검색 엔진 때문에 아무도 뭘 외우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근데요, AI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전의 도구들은 기억이나 계산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부분을 대신해줬다면 AI는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 즉 인지 과정 자체에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와 우리 뇌의 경계선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흐려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애매한 현상을 지적 동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막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 건지 아니면 AI가 너무 말을 잘해서 그 논리에 스르륵 설득당한 건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적 동화 현상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에 계산기나 검색 엔진을 쓸 때는 무엇을 계산할지, 무엇을 검색할지는 전적으로 사람이 정했어요. 도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였죠. 근데 오른쪽의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을 대신해주면서 심지어는 우리한테 뭘 물어보면 좋을지, 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지까지 먼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자꾸 바깥으로 AI에게 맡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인지적 구두쇠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생각하는 능력은요, 우리 몸의 근육이랑 똑같아요. 일종의 인지 근육인 셈이죠. 안 쓰면 당연히 약해집니다. AI가 주는 편리함에 계속 기대는 건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그냥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아마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한마디로 인지적 구두쇠인 거죠. 가장 쉽고 빠른 길로 가려는 본능. 그런데 AI가 바로 그 본능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깊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이 즉각적이고 아주 그럴듯한 답을 눈앞에 딱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AI에 자꾸 끌리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외주를 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첫째,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다른 대안은 없나 찾아보는 과정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둘째, 점점 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지적 무력감에 빠지기 쉽고요. 셋째, AI는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계속 보여주면서 나를 편향된 생각의 감옥, 즉 에코체인버에 가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고통 없이 얻은 결과에서는 어떤 성취감이나 목적을 느끼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인지 근육을 단련하는 4단계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화이트보드 테스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AI의 도움을 싹 끄고 완전히 빈 화이트보드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핵심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신호예요.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악마의 변호인 테스트입니다. 여기 쓰여 있죠? 좋은 아이디어는 도전을 견뎌낸다. AI가 준 아이디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AI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방금 제안한 해결책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3가지만 말해봐. 혹은 이 의견이랑 정반대되는 관점은 없어? 이렇게 일부러 반박을 시켜보는 거죠.
그 공격 앞에서 내 주장이 흔들리지 않고 방어할 논리가 생긴다면 그건 진짜 내 생각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AI랑 일하는 과정이 너무나 쉽고 막힘없이 매끄럽게만 느껴졌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AI의 생각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각은 원래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인지적 불편함 테스트입니다. 과정 중에 이건 좀 이상한데 하면서 머리가 아팠던 순간, 즉 인지적 고통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로 사고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경험 연결 테스트입니다. 이 아이디어나 결론에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 녹아 있나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일반적인 답을 내놓지만 여러분의 고유한 삶과 연결된 그 맥락만큼은 오직 여러분만이 부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구성, 도구 없이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나? 반증, 반대 의견에 제대로 방어할 수 있나? 불편함, 머리 아픈 고민의 순간이 있었나? 맥락, 여기에 내 경험이 담겨 있나?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AI를 지배하는 훌륭한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왜 할 것인가로의 전환입니다. AI는 우리에게 수단의 과잉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비유하자면 세상 모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초고속열차 티켓을 손에 쥔 것과 같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슬라이드가 말해주듯 AI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정해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 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훨씬 더 중요하게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목적의 나침반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강력한 도구를 쓰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 나만의 철학이죠. 이 나침반이 있어야만 수많은 기술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작업을 현실 세계의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 현장을 보면 정말 확 와닿는데요. 과거의 수업은 3D 모델링으로 컵을 만들어 보세요. 처럼 어떻게 기술을 쓰는가에 집중했죠. 하지만 미래의 수업은 우리 도서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도구를 한번 기획해 보세요. 처럼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기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기술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논의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장 쉽고 빠른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치열한 지적 분투 끝에 얻어내는 불편한 결론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AI가 주는 답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토론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보세요. AI와 치열하게 밀고 당기면서 얻어낸 바로 그 불편한 결론이야말로 온전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모든 AI를 다 끈 상태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